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석훈입니다. 오늘 GBCC 환우 세션을 맞이해서 유방암 생존자의 건강한 수면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가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시는 동안에 보면은 불면증이 굉장히 좀 흔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해놓고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까지 굉장히 좀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런 마음이 드시죠? 그러다 보면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진단 결과를 듣고 이제 진단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 또 불면증이 또 시작이 되고요. 수술하시기 전에 입원하셔서 계시는 동안에 굉장히 불안하고 그러니까 또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수술 이후에 또 경우에 따라서 타목시펜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이런 걸 하는 동안에 밤에 화끈거려서 잠을 못 잔다든지 아니면 피곤하니까 낮에 좀 누워 계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잠을 또 못 잔다든지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게 굉장히 흔합니다. 우선 그 암 환자 전체에 흔한 정신과적 증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울증, 불면증, 불안증이고요. 10분 중에 한 4분 정도가 불면증을 좀 앓고 계시는 것 같아요. 10분 중에 한, 뭐, 193명, 한 40% 정도.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4분 정도가 불면증을 좀 앓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면증이 흔하다,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불면증이든 우울증이든 불안증이든 결과적으로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서, 암 치료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기는 현상인데, 그럼 암과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가? 질병 자체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받게 될 거고요. 그리고 경제적 문제, 그리고 사회적 지지 결여. 병원에 보통 6인실이 있죠. 근데 남자 병실 6인실은 거의 12인실이에요. 보호자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이 계시는 여자 병실의 6인실은 대개 6인실이거나 한 8인실 정도 돼요. 간병인이 많이 잘 안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암종별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 뭐, 물론 이제 당연히 남자분들도 돈을 벌고 하셔야 되니까 또 한계가 있겠지만, 우리가 아버님들이 병에 걸리면 어머님들은 간병을 하고 집에 가서 뭐 애들도 케어하고 설거지를 하고 또 나와서 간병을 하는데, 되게 어머님들이 암에 걸리면은 아버님들은 직장을 나가시죠. 물론 돈도 벌어야 되고요. 그리고 결혼 및 자녀 양육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하기 직전에 암이 걸려서 좀 결혼이 잘 안 되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결혼하자마자 암이 걸리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애가 있는데 어떡하냐, 이런 이제 걱정들, 그런 들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암이 걸리다 보면은 직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하려고 했던 것들이 잘 못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발전이 저해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스트레스를 그럼 어차피 있는데 잘 견디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트레스를 잘 견디기 위해서는 일단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 됩니다. 우리가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사는데 집이 무조건 오른다. 그럼 무조건 사죠. 근데 무조건 떨어진다. 그럼 절대 안 사죠. 근데 문제는 떨어질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우리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 불확실한 것을 잘 견디는 능력, 불확실성에 대해서 내가 잘 견딜 수 있는 능력이 크신 분들은 스트레스를 잘 견디는데 내가 확실하지 않은 걸 잘 못 견딘다. 이런 분들이 되게 스트레스를 조금 더 잘 받으시는 것 같아요. 치료를 받아서 좋아질 확률이 40%라고 해서 내가 40%란 뜻은 아니거든요. 내가 40% 안에 들어갈지 아닐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한 건데 불확실한 것을 좀 확실한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장치가 확률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 우리가 스트레스를 잘 견디려면 내가 불확실한 것을 너무 이렇게 견디기 힘들어하지 마시고 원래 불확실한 것이다라는 걸 잘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통제 가능성. 내가 지금 이 치료를 받고 하는 상황 자체가 내가 이렇게 통제가 가능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는데 내가 통제가 불가능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외래 일정 조정, 외래 가려고 하는데 뭐 애 스케줄, 또 뭐 병원에 가려고 했더니 또 뭐가 좀 안 되고 뭐 그 교통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통제가 내가 잘 안 되니까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가 내 마음대로 통제를 할 수 있다? 그럼 굉장히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겁니다. 친숙성. 우리가 장루 환자들이 물론 이제 수술하기 전에 장루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장루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동의서를 받고 수술을 하게 되지만, 근데 막상
수술 끝나고 났더니 이렇게 장루가 있다. 이거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몸의 장기가 원래 항문이라는 장기가 원래 배에 있다면 그러면 친숙하니까 그냥 뭐 그렇구나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는 과정 자체를 너무 이렇게 좀 이질적으로 느끼기보다는 이미 걸렸으니까 조금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게 느끼게 만들수록 나는 스트레스를 덜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으로 지지를 잘 받고 이런 경우는 내가 스트레스를 좀 덜 받지만 사회적으로 지지를 잘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스트레스를 좀 더 받게 되죠. 그리고 성격 특성 및 소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울증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귀찮고 흥미가 떨어지고 우울하다, 자주 눈물 나고 좀 허무한 생각이 들고 집중이 잘 안 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이 우울증이 심해지면 불면증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우울증을 해결할 때 물론 이제 약도 쓰고 어떤 여러 가지 전문가적 치료를 받기도 해야 되겠지만 우울증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활동입니다. 활동. 우리가 재활 치료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내가 재활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야 되는데 재활 치료 받으려고 가려고 했더니 다리가 너무 아프고 내 몸이 불편해서 재활 치료 가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제 치료를 못 받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활동을 늘려야 우울증이 좋아지는데 우울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내가 우울증이 좋아져야 활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세요. 반대인 거죠. 우울증이 좋아져야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해야 우울증이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활동을 늘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을 치료를 할 때 우리가 옆에서 많이 도와줘야 되는 게 있는데 이제 지지를 할 것이냐 지적을 해줄 것이냐 우리가 보통 지지와 지적을 혼동합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려면 지지를 받고 싶을 때는 지지를 받고 지적을 받고 싶을 때는 지적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지를 받고 싶은 상황인데 지적을 해주거나 지적을 받고 싶은데 지지를 해주면 일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문제점을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무작정 지지만 해주면 그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힘들어서 지지를 받고 싶다라고 할 때는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적을 하면 그럼 또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면 내가 지지를 받고 싶으냐, 지적을 받고 싶으냐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 가족이 병에 걸렸을 때 지금 현재 지지를 받고 싶은 상황인지 지적을 받고 싶은지를 잘 알기 위해서는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위로를 해주는 것과 해결을 해주는 것이 좀 다릅니다. 남자분들은 머릿속에는 위로보다는 해결 중심이에요. 우리 남자, 저도 포함해서 남자들 사고방식은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은 해결보다도 위로에 관심이 좀 더 있죠.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소연이고 위로를 받고 싶다는 얘기인데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럼 나는 어떻게 이걸 해결해 줘야 되지라는 생각이 골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기니까 어 되게 이제 말을 안 하게 되거나 피하게 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때는 위로를 잘 해줘야 되는 것이고 해결은 나중에 문제고요. 그리고 그런데와 그리고가 있습니다. 그런데라고 하는 것은 어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상대방의 위로를 해줄 때는 되게 보통 보면 그래 너 잘하고 있어 그런데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장점을 앞에 배치를 하고 그런데라고 하면 그 뒤엔 단점이 나오게 돼요. 그럼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지적이 돼 버립니다. 거꾸로 그래 많이 힘들지 그런데 이렇잖아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되게 그렇게 쓰지 않죠. 그런데라는 말은 그렇게 쓰지 않고 되게 그래 너 잘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그런데라는 쪽으로 많이 쓰죠. 그건 지적이기 때문에 그리고가 좋습니다. 그래 너 잘하고 있어. 그리고가 훨씬 더 위로에 적합한 그런 용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위로와 우울증 치료만으로
또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잠을 못 자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불면증, 잠을 잘 못 들거나 중간에 자주 깨거나 아침에 일찍 깨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을 때 우리가 불면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증상들이 좀 지속되면은 만성 불면 장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유방암 치료를 할 때는 물론 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이런 걸로 인해서 피곤해서 낮에 누워 계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타모xifen 쓰고 난 뒤에 저녁에 화끈거리고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서 식은땀 나고 그래서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개 원인을 보면 걱정, 불안, 우울증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도 있고 항호르몬 치료 때문에 갱년기 유사 증상이 발생해서 잠을 못 자는 거 그리고 항암 치료 후에 피로감을 느껴서 낮에 누워 계셔서 밤에 못 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잠을 못 자면 잠을 잘 자야 내가 해결이 되는데 잠을 못 자니까 '그럼 어떡하지?' 라고 생각해서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되고 잠을 못 자면 큰일 난다 생각하니까. 그럼 부정적 행동이 생겨요. 내가 잠을 못 자면 큰일 나니까 잘 자야 되니까 일찍부터 누워서 자려고 애를 쓰고 어제 못 잤으니까 낮에라도 쉬어야 되겠다 싶어서 낮에 또 눕고 그러다 보면 생각이 또 이상해집니다. '아유 내가 못 잤는데 아유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활동을 안 하고 자꾸 누워 있고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가 또 감정이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러면서 잠을 못 자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 생각을 없애고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끊어집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잠을 반드시 잘 자야 되는가? 말씀드렸다시피 잘 자는 건 좋습니다. 잘 자서 좋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잠을 잘 자는 건 좋은 건데 그럼 못 자면 정말 큰일이 나는가? 우리가 암을 악화시키는 여러 가지 이유가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중에 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부이고요. 잠이 모든 것은 아니죠. 잠을 못 자서 잠을 못 자는 것 때문에 암이 악화되거나 하는 것은 그 수많은 원인 중에 그냥 일부이지 전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자야 된다고 생각해서 잠을 못 자면 큰일 나는데 잠을 잘 자야 되는데 걱정해서 잠을 못 자는 것보다는 '아유 뭐 잠 못 자면 뭐 내일 자면 되지 뭐.'라고 마음 편하게 생각해서 잘 자는 게 오히려 더 이득입니다. 잠을 못 자면은 되게 수면제를 드시게 되는데 그럼 수면제를 늘리거나 바꾸죠. 그러다 보면 자꾸 수면제를 끊어요. 그럼 불면증이 심해지니까 수면제를 다시 드시고 '아 나는 약 없이는 못 잔다.' 이러지 불안감이 쌓이죠.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잠을 잘 주무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데 항상 우리가 언론이든 여러 가지 뭐 강의나 이런 데서 "올바른 수면 습관을 잘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지만 올바른 수면 습관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해 줘요.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수면 습관은 우리가 하루 7 시간 잠을 잔다고 가정을 하면 아침에 7 시에 일어나면은 17 시간 지난 뒤 그러니까 밤 12 시가 되면 잠이 오는 거. 이게 이제 몸의 루틴입니다. 내가 만약에 6 시에 일어났다. 그럼 11 시에 잠이 옵니다. 10 시에 일어났다. 그럼 3 시에 잠이 와요. 나는 9 시에 자려고 한다. 그럼 4 시에는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수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17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잠자리에 눕는 것. 그래서 7 시간을 자는 것. 이게 이제 올바른 수면 습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수면 습관을 한 12 시에서 한 7 시까지 자는 것을 정상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되게 어르신들은 일찍 누구시죠. 그리고 일찍 깨요. 그다음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병원에 오실 때는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오세요. 근데 "일찍 자서 일찍 깨서 못 잡니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잠을 못 잔다."라고 하시죠. 그러면 이 경우는 일찍 잤으니까 일찍 깨신 거고 다 주무셨으니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주무셨으니까. 그럼 늦게까지 자고 싶은데 그럼 늦게 주무셔야죠. 일찍 자고 싶은데 그럼 일찍 일어나셔야죠. 일찍 자고 늦게까지 자고 싶은데 그 욕심이죠. 안 돼요 그건 잘.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잠이 안 오니까 늦게 주무셔서 늦게 일어나죠. 이게 계속 고착화되면 늦게 일어났으니까 늦게까지 잠이 안 오니까 일찍 자려고 그러면 잠이 안 옵니다. 이럴 때는 일어나는 시간을 당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수면 습관을 갖추기 위해서 규칙적인 수면 시간,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한 다음에 거기에 7 시간 전, 거꾸로 17 시간 이후 이 시간에 맞춰서 잠이 온다라는 것을 맞춰서 그때까지 활동을 하고 움직이고
다른 일을 하고 이러면서 17시간을 활동하고 7시간 잠을 잔다. 이런 마음으로 지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취침 시간하고 기상 시간을 설정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자기 전까지는 눕지 마라. 누웠는데 잠이 안 오면 그냥 좀 일어나서 앉아 계시라. 그다음에 잠이 오면 다시 들어가라. 시계 보지 말고 기상 시간 되면 못 잤어도 일단 일어나라. 낮은 눕지 마라. 잠을 자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이완요법 같은 거, 복식호흡 같은 거 배워서 잠이 안 오면 그런 걸 좀 해라.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낮에 누워 있기만 했다. 어제 내가 못 잤으니까 낮에 누워 있었던 건데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낮에 누워 있는 거는 자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낮에 누워 있었을 뿐이지 잠은 자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못 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밥을 먹기 전에 쪼꼬리 먹고 빵 먹고 피자 먹었으면 입맛이 떨어지죠. 근데 나는 쪼꼬리 먹고 빵만 먹었는데 왜 입맛이 없냐? 라고 얘기하시는 거랑 같은 거예요. 낮에 누워 있는 거는 자는 겁니다. 어제 내가 못 잤으니까 낮에 보충하는 건데 충분히 이해되죠? 근데 우리가 어제 저녁 안 드셨다고 낮에 두 그릇 드세요? 아니잖아요. 낮에 두 그릇 먹으면 오늘 저녁에 또 못 먹습니다. 어제 내가 잠을 못 자서 보충했을 뿐이다. 낮에 주무셨으니까 오늘 저녁 잠을 미리 땡겨 쓰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은 아침에 일어나는 겁니다. 밤에 자면서 하루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하루에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루의 시작은 아침에 하는 거니까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17시간 활동하고 자고 7시간을 잔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어제 못 잤으니까 낮에 보충한다. 그럼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하루의 시작을 밤부터 시작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은 아침부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17시간 활동하고 7시간 잔다. 어제 못 잔 건 그냥 끝내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못 드신 거를 아침에 또 생기지 않죠. 그냥 끝내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시작이니까 어제 거는 잊고 새로 시작한다. 이런 마음으로 지내셔야죠. 잠이 안 와서 그냥 누워 있었다. 잠이 안 오면 눕지 마시고 일어나서 앉아 계시다가 졸리면 다시 들어가시라. 일찍 누워도 잠이 잘 안 온다. 원래 일찍 누우면 잠이 안 옵니다. 사람들이 잠이 안 오니까 자꾸 일찍 자려고 일찍 누우세요. 그러면은 내가 7시에 일어난 사람은 12시에 잠을 자야 되는데 9시, 8시로 자꾸 땡겨요. 그럼 결과적으로 일어나기 10시간 전에 눕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 누울수록 잠이 안 오고 거꾸로 늦게 누울수록 잠은 더 잘 올 가능성이 높아져요. 압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수면제 먹고 일찍 누워도 잠이 안 온다. 수면제는 마취제가 아닙니다. 수면제를 먹고 일찍 눕는다고 잠이 오는 게 아니라 수면제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에 7시간 전에 드신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6시에 일어났다. 그럼 11시에 드시는 거고 7시에 일어났다. 그러면 12시에 드시는 거예요. 난 9시에 먹겠다. 그럼 4시에는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일어났다는 거는 눈을 뜬 게 아니라 몸을 일으켜서 활동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 너무 누워 계시지 마시고 활동을 좀 적절히 하시고 그리고 좀 적절한 시간에 늦게 누우시고 일찍 일어나셔서 잠을 좀 압축하고 낮에 많이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잠을 잘 자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우울증에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자고 우울하고 이럴 때는 누워서 자꾸 막 자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는 낮에 활동하고 밖에 나가고 햇볕 쬐고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유용한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식호흡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복식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숨을 천천히 코로 들이셨다가 숨을 천천히 입으로 내쉬는 것을 반복하면서 그래서 5초 동안 숨을 들이셨다가 5초 동안 숨을 내셨다가 이걸 계속 그냥 반복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긴장이 완화가 되고 좀 생각이 정리가 되고 불안증이 좀 줄어듭니다. 잠이 안 오면 자꾸 누워서 딴 생각해요. 예전에 있었던 거, 집의 걱정들, 치료한 거에 관련해서 걱정하는 것들, 그런 생각을 자꾸 머릿속에 사게 되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는 복식호흡을 하면서 숨을 천천히 고르면서 잠을 자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잊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줄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잠을 잘 자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잠을 잘 주무시는 것, 그리고 스트레스를 잘 견디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